저는 그 인성여자고등학교 올해로 한 27년째 근무하고 있는 담당나무군 국어구역 이찬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27년을 하시면 몇 년도부터 하신 거죠? 94년도부터일 거예요. 예. 인현동 화재 참사에 대해서 기억도 좀 조금은 있으실 테고. 그게 일단 그 기억을 오래됐죠. 그래서 좀 이렇게 사전에 한번 그 기억을 좀 더듬어 봤을 때 한 20년 정도 조금 됐나 안 됐나 그랬을 텐데, 저녁 때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뭐 인천에서 큰 화재 사건이 났다. 그래? 또 인천이야? 어딘가 보니까 인현동이라는 동네고, 저기 우리 학교 근무하는 바로 옆 동네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속보로 올라오게 되는 일들이, 학생들이 많이 그 안에 갇혀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뒷골이 좀 송골이 맺혔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설마? 그때부터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비상연락망이 돌면서 학교 담임을 맡고 있는 그 선생님들은 인원 파악을 해보고 사건의 연루자가 있는가, 그 화재 사건이 있는가 알아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연락망을 돌렸을 때 천만다행으로 우리 인성여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인근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을 이제 본다 그랬을 때, 특정한 학교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그 화재 현장에 좀 더 많이 있었던 학교들도 있었고, 그 학교를 좀 들어본다 그랬을 때 좀 처참했었죠. 이런 상황이 이렇게 예전에도 뭐 준비한다는 것도 이상했었고, 그런 상황을 좀 받아들인다 그랬을 때 뭐 고인에 대한 추모부터 시작을 해서 안 좋았었던 어떤 기억들, 또 누머,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힘들었었던 그런 기억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이제 제가 그때 한 3학년을 담당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연루된 학생들이 없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평소에도 좀 이렇게 자유분방한 아이들은 항상 있죠. 예나 지금이나. 수업 안 듣고 엎드려 자고.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입시 그 면담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왜 평상시에 공부하라고 그래 엎드려 자고 얼굴은 왜 그러냐. 얼굴이 좀 약간 좀 긁힌 자국이라든지 뭐 밴드도 좀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붙이고 있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본인이 이제 그 사건 현장에 있었는데 자기는 부사일생으로 빠져나왔다. 근데 그 안에 책가방도 있어가지고 그거조차는 갖고 나오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알았었죠. 그래서 그 기억이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진짜. 저희가 이제 그 인터뷰 대상자를 했던 중에 그 부상자분들도 이렇게 취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혼도 하시고 뭐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 중에 여지껏 가족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 얘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누모 중에 하나가 일단 호프집이잖아요. 근데 이제 호프집에 학생들이, 그것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서 화재를 당했다. 그럼 속된 말로 걔네들은 문제와 날라리 아니냐? 그래서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애도하는 마음조차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의 분위기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안타깝죠.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학교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학교하고 성향이 좀 다른 학교예요. 소위 말하기에는 이제 전문기 학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있어서 그 학교 학생들이 많이 거기 가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했다. 예나 지금이나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학교라는 공간이 이렇게 해방구는 아니구나, 아이들한테. 만약에 학교가 이제 해방구라고 아이들이 인식이 됐으면은 그런 공간을 과연 갔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라는 공간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는 친구든지 진로, 진학 문제에 있어서는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구나.
그 속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벗어나서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일까? 굉장히 의문점이 들었죠. 네. 그러면 이제 주변 학교 이제 학생들이 많이 피해를 보긴 했는데 예. 선생님들은 이제 서로 유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친분도 있으시고 아,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뭐 들으시면은 그게 이제 아픈 기억이죠. 아픈 기억.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 학생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는데 그 학생이 뭐 학교 다닐 때 어떤 환경 속에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했는가. 근데 같은 이제 동료 의식이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뒤에 처리가 어떻게 되어 갔는가, 사후 뒤에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게 되었는가,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서로 의견을, 정보를 좀 교환을 좀 하고 이야기를 좀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인성여고는 예. 그때 이제 희생자는 없었는데 예. 어쨌든 지역에서 큰 사건이었고 학교 차원에서도 혹시 뭐 안전관리라든가 그런 쪽에서 뭐 지침 같은 것도 좀 많이 그런 지침은 일단 사건, 사고가 내려오게 되면, 벌어지고 나서는 일단 교육청에서부터 이제 그 상명, 하달식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게 가장 우선이죠. 그래서 뭐 교회 지도가 좀 더 강화가 되게 된다든지 학생들 뭐 안전지도 교육이 좀 더 확보가 되게 된다든지 일단은 그런 차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안전사고 교육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아이들이 비 오는 날 맨홀 지나가다가 거기서도 또 운명을 안타까운 죽음도 맞이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뭐 속된 말로 수박 겉핥기 10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지는 않죠. 아무리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 비 올 때 그 맨홀 예. 그 학생이 어느 그 학교도 요 인근의 학교 학생이에요. 예. 저도 그 기사가 생각이 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미션 스쿨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천만 다행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자. 우리 목사님의 영빨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참 안타깝죠, 진짜. 아무튼 뭐 그때 그러면은 학생들의 그 충격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그렇죠.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근데 이거는 짐작만 해볼 뿐입니다. 왜 짐작을 해보냐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고3을 맡았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고3의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위급한 상황이고, 추모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당장 입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도 있겠고, 이게 바로 이제 한국의 교육의 현실인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게 되는 거고, 복합적이었었죠, 그 당시의 기억이.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여러 해를 거쳐가면서 추모제도 준비하고, 교육청과 시청에다가 그때 상황들,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인지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기록 사업을 하게끔 됐는데, 보통 보면은 교육청 같은 게 저희도 이제 포럼을 하다 보면 이제 교육청 안에 학생들에 대한 안전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런 데를 체크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뭐 누가 봐도 어떤 뭐 자전거는 뭐 잘 타고 가야 된다. 뭐 이거 이런 식의 뭐 안전 지침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시 좀 개선을 요구를 했는데 여전히 지금 고쳐진 거는 없거든요. 또 어떤 교육 차원에서의 학생들의 안전 지도를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안전 지도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가장 큰 문제는 그 어른들의 욕심을 조금 버려야 돼요. 예. 이 모든 것들이 그 어른들의 어떤 욕심,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애들이 왜 학교라는 곳에 집 말고 생활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가장 오래 있는 시간인데
이 오래 있는 이 공간이 가장 있기 싫어하는 그런 공간으로 받아들이는가. 그건 이제 결국 학생들이 생각하게 되는 미래하고 어른들이 생각하게 되는 미래하고 전혀 다른 괴리감이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상처받는 것들은 아이들밖에 없는 거고요. 그 속에서 다른 해방구를 찾는다 그랬을 때 학교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학교 밖에 나간다 하더라도 어른들은 그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이익에 의해서 그 아이들을 어찌 보게 되면 구속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언뜻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재가 발생이 됐다? 아이들을 빨리 대피시켜야 되게 되는데, 어떤, 어쩔 수가 없죠. 일단 가게가 되다 보니까 어떤, 소위 말하게 되는 술값을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 문을 잠가야 되게 된다. 이런 것들을 본다 그랬을 때, 이것도 결국 어른들의 욕심이 아닌가. 출발은 거기에 있다고 봐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여기 이제 축현 초등학교 자리에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지어졌잖아요. 아시겠지만 그 대안으로서 이제 그 회관이 지어지고 그 공간에서만큼은 아이들이 마음껏 좀 그동안에 어떤 스트레스를 분산을 시켜라 하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누가 그거를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물론 이제 그 학생들도 그 공간을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정작 가장 당사자로서 혜택을 보고 거기서 발산을 하고 행복을 누려야 할 학생들은 거기는 그냥 지나칠 뿐이에요. 왜 지나칠 수밖에 없는가? 그 시간에 학원 가야 되거든요. 안전사고가 일어났다? 추모도 해야 되겠고 그러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야, 그래도 공부를 해야지. 왜? 대학 가야지. 취직해야지.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예나 지금이나 구조적으로 변한 거는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저조차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똑같이 그 일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인권이라든가 생명의 존중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인류로 볼 때는 좀 묘연한 부분이 생기는 게 아닌가, 좀 비참해지는 느낌이기도 한데 어떤 가능성은 없을까요? 자, 그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교육이 현실적인 수준을 못 따라가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아이들의 어떤 관심 분야가, 우리가 가르치게 되는 교육적인 분야가 얼마만큼 매치가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 되겠고요. 전혀 다르거든요, 아이들의 관심 분야.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특목고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반 이상이 자기 생활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수업에는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거의 태반이 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에게 인류적인 학교 교육이 얼마만큼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한번 갖게 되게 되겠고, 그렇다고 다른 대안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고, 준비 없이 이런 얘기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씀하시고 싶으면 고교 이제 학점제라는 교육과정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교육과정의 변화가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거의 준비가 안 된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더 아쉽죠. 그러니까 저도 제 전공이 있는데 전공하고 전혀 상관없는 과목을 맡을 수도 있게 되게 되는 거고, 과업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것이 나타나는데, 그런데도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하나의 대안이다 해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게 많이 얽혀 있어서 예를 들어 뭐 교육계가 문제인데 그러면 교육계를 바로 잡으려고 하면 또 정치적인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아, 그렇죠. 교육이라는 것이 뭐 백년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태까지 살아오게 되면서 가장 정치적인 함의를 담겨져 있는 분야가 바로 교육이에요. 예. 역대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칼을 들이대는 것이 바로 교육계인데 아이들도 그래요. 뭐 하루가 다르게 지금 1학년의 어떤 교육 입시제도, 3학년의 입시제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도 1년만 입시지도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 흐름을 타지를 못해요. 그런 어떤 맹점이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안전교육이라는 것도 좀 더 지속적으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가 있는가. 지금 이제 뭐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를 타지 못하게 하게 된 지침이 들어오는데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학교에서 누가 그거 타도 된다. 근데 다 타잖아요, 아이들. 헬멧이라도 써라. 헬멧도 안 써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사고 나게 되게 되면은 끔찍하죠. 어디서부터 이제 책임 문제가 불거질지도 모르겠고. 예. 인현동 참사에 대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이제 우리 행정, 시,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사회 어른들 기존 기성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바라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그분들한테 좀 말씀을 해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본인이 바라고 싶은 점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누모가 재생산이 되고 하게 되면 그게 어느 순간부터 저게 사실이 아닌가? 라는 착각을 사람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안타깝지만 그나마 그래도 생존해 있었던 분들에 대한 어떤 평가라기보다는 그들을 바른 이제 따뜻한 시선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동안 이제 학생이 거기 갈 수 있어. 살아난 것만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한마디라도 더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겠고, 그 고인에 대한 어떤 유족에 대한 역시 따뜻한 마음, 배려 깊은 어떤 사고,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교육계에 있어서는 좀 아이들에게 좀 편안한 공간이,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편안한 공간이라는 것이 학교가 좀 더 편안한 공간이 됐으면 하는, 여기서는 이제 정서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이 되겠죠. 학교에 오게 되면 그래도 집보다는 편하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은 그나마 아이들이 그래도 학교 안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뭔가 삶의 형태를 좀 찾는 하나의 보람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교육의 어떤 현실적인 어떤 가정 속에서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입시 중요하죠. 근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입시 말고도 더 중요한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어른들이 괜찮다. 충분히 너는 가능성이 있다. 걱정하지 말고 학교 잘 다니고 졸업을 해라.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앞으로 우리 교육계에 좀 전반적으로 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포괄적입니까, 이게? 아닙니다.